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 최은정입니다. 오늘 점심시간의 화두는 이러다 정말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였을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북한 도발 위협이 금융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는데요. 북한이 미국 공격을 강행할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증시 초반부터 약세였는데 여기에 개성공단 철수를 통보했다는 설까지 번지면서 오늘 코스피 장중에 1940선 깼다가 1959로 어제보다 1.2%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그간 형보다 나은 아우 자리를 굳건히 지켰던 어제 4년 내 최고치를 찍었던 코스닥은 장중 3%나 급락했다가 다행히도 쭉 올라오면서 0.5% 하락 55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북한 리스크가 불거지니까 현물 쪽에서는 4,600억 매도였고요. 선물은 무려 10,000계약을 팔았는데요. 악재는 겹쳐서 오는 것 같습니다. 현대기아차 사상 최대 리콜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현대기아차 급락세, 자동차 부품주까지 약세를 면치 못한 하루였습니다. 저 오늘 장 대응하기가 참 정신없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어려웠죠. 최근 증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그러면 내일부터는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정말 내가 가진 그 자금들 다 빼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 궁금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주식쇼 스트라이크와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 주식 투자 노하우 배워가시고요. 오늘 혹시라도 이 종목 팔아야 되나 고민하셨거나 살 시점이 됐나 보다 싶으신 그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는 시간도 열어드릴게요.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문자 모두 가능하시거든요. 전화는 지역번호 02-3153-2619번 통해서 지금 바로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무료입니다. 013-3366-0110번 지금부터 신청해 주세요. 저희가 선착순으로 차곡차곡 쌓았다가 잠시 뒤 7시 반부터 풀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인데요. 목요일의 감독님은 어떤 분일지 화면으로 먼저 소개합니다. 주식이 도박이 아닌 결정적인 이유. 바로 확률이 높아지면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체크하라. 이상로의 똑똑한 주식 투자 이야기 지금 공개됩니다. 예, 목요일의 감독님은 로즈스탁의 이상로 대표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대표님. 대북리스크 현대차 리콜 사태까지 증시에 우호적이지 않은 분위기가 지금 팽배하잖아요. 네. 오늘장 어떻게 보셨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 전략 짜야 되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네, 맞습니다.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녹록치 않죠. 시장 자체에 오늘 변동성이 정말 크게 나타났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대신에 지수를 방어했던 것은 바로 기관의 힘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의 키워드를 뽑는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이라든지 아니면 뭐 현대차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으로 또 숨겨진 부분이 있죠. 바로 BOJ 회의 결과인데요. BOJ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BOJ나 아니면 BOE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화 정책 자체가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망세가 조금 짙었던 오늘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북한 리스크에 가려서 오늘 BOJ 결과치가 안 나타나는 부분이 나타났었는데 일단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북한에 대해서 지금 개성공단을 철수를 하겠다는 뉴스가 떴었죠. 하지만 그 사실이 나오면서 증시 자체는 폭격을 맞은 듯이 완전히 하방으로 돋았고요. 하지만 그 부분 자체가 지금 허위에 대한 진술이었다. 그렇게 좀 결론이 나왔었고, 그리고 지금 BOJ 같은 경우에는 구로다 하루이코가 조금 더 만기 국채에 대한 부분 더욱더 7년 물까지도 다시 한번 매입을 하겠다는 소식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매월마다 1조 엔에 가까운 돈으로 어느 정도 자산 자체를 사드리겠다고 했거든요. 그만큼 엔화적인 부분 자체를 오늘 93엔 자체가 이탈이 되면서 내려왔었지만 결국에는 다시 한번 더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엔화에 대한 부분 자체가 다시 한번 110엔 그리고 100엔까지도 쉽게 갈 수 있는 자리까지 왔다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를 보시면서 추가적인 설명 좀 드리면 오늘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밑꼬리가 상당히 길게 달렸었고요. 하지만 여기에서 제가 희망적인 말 그리고 저의 주관을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저점은 나왔구나 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1933포인트를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흐름이었는데 지금 1950포인트 밑으로는 그리고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매수를 해도 되는 자리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화면 넘어가서 우리 코스닥을 보시더라도
코스닥도 밑꼬리가 상당히 길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자체를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해주는 모습은 그만큼 어느 정도 기간에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갔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여기 오늘 흔들리지 않았던 분들은 내일 분명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 좀 드릴게요. 시장 자체가 수익이 많이 나는 시장으로 변해갈수록 변동성은 더욱더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분위기 자체를 우리가 북한 리스크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 현재 자리에서는 끊임없이 자기만의 투자 법칙 그리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확률을 높이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일본 증시가 크게 올랐던 이유가 통화정책 결과를 발표했던 거였는데 공격적인 금융 완화 정책이 발표가 됐잖아요. 네. 현대기아차 리콜 소식에 엔화 약세 요인까지 불거져서 앞으로 더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요. 190만 대가 리콜이 됐단 말이죠. 하지만 190만 대 자체 우리가 숫자치로 보신다면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2011년도에 도요타 같은 경우에 몇 대가 리콜이 됐냐면 730만 대가 도요타는 리콜이 됐었죠. 하지만 주가는 어떻습니까? 도요타는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인 우상향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런 부분 자체에 어느 정도 집착하지 말고 지금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환율이라는 거죠. 앞으로의 영업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본다면 현대차보다 도요타가 좀 더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리콜 사태가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로 환율 문제다. 일본과의 그런 가격적인 부분 자체가 지금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큰 반등 자체는 사실상 힘들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반등이 나오더라도 단기적인 반등에 그칠 뿐이지 큰 역사적인 그리고 드라마틱한 이런 반등은 있을 수 없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좋은 자리에서 보내주자고 하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있는 저항 구간 자체를 못 뚫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수 자체는 조금 어렵다. 현대차는 어렵다고 보시고요. 다른 종목군들 그리고 다른 펀더멘털 가치를 찾아다니는 습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달러 엔 환율이요. 오후 1시를 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나서 그 이후로 2.5% 급등이 나왔거든요. 95달러 선에 지금 있는데 앞으로도 환율 흐름은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이상로 대표님 의견 들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강의 시작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예, 오늘의 강의는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채권단 자율 협약이죠. 그래서 기업을 말씀을 드리면 STX 조선해양이 채권단 자율 협약을 신청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 자체를 아직까지 인식을 못 하시고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좀 더 쉽게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리고 워크아웃이랑은 어떤 개념이 다르고 어떤 개념이 똑같은지 그리고 두 가지의 차이점은 뭔지 그리고 우리가 알면 그만큼 조심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장은 푸시고요. 우리가 항상 하듯이 눈만 크게 뜨시고 대신 머리를 맑게 가지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 기본적 분석인데요. 이 부분하고 우리가 한번 주가랑 같이 연관해서 한번 보시는 게 좀 좋겠는데 주가 추이를 STX 조선해양을 한번 보시면 지금 일봉상으로 보는 것보다는 주봉으로 보는 게 낫겠죠. 주봉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는 2007년도 10월달, 11월달에 최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계속적인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락이 나오고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그림을 동그라미를 한번 쳐볼게요. 거래량이 나왔음에도 어느 정도 반등은 나왔지만 크게 반등은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다시 한 번 더 거래량은 상당히 많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3단 헤드 앤 숄더 패턴을 만들고 난 다음에 주가는 빠지는 모습이었죠. 하면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 부분 자체는 악성 매물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의 이 주가 추이 자체는 중국의 제조업 지표의 움직임과 비슷하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지만 최근 들어서 중국의 제조업 지수는 반등을 했죠. 하지만 STX 조선해양은
점점점 더욱더 밑으로 내려가는 결과치가 나왔다는 거죠. 아, 업황이 어렵구나 라는 걸 먼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채권자 자율 협약까지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 부분을 미리 알 수는 없었을까? 예? 미리 알 수는 없었을까? 미리 알면 당연히 이 부분도 막을 수가 있었겠죠. 기본적 분석으로 넘어가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상당히 뭐 숫자는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조금 확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확대를 한번 해본다면 매출액부터 빨간 박스 안에 있는 것을 같이 보겠습니다. 매출액이 201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점 매출액은 어떻죠?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죠. 예? 줄어드는 모습. 그러면 그만큼 조선업종도 안 좋지만 STX 조선해양이라는 그룹 자체가, 기업 자체가 지금은 실적을 제대로 못 내고 있구나. 역성장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아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2012년 결산 4분기 보고서를 한번 보시더라도 매출은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은 마이너스, 그리고 영업이익 또한 마이너스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신다면 매출이 안 나왔구나. 매출이 안 나왔구나. 그리고 영업이익은 2012년 결산 때는 마이너스가 잡혔죠. 마이너스가 잡혔다는 것은 뭐냐? 지금 어느 정도 단가를 낮춰서 팔았지만 결과치는 많이 못 팔았다가 되는 겁니다. 많이 못 팔았다. 우리가 그리고 자산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산은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계산하죠? 부채 플러스 자본이 자산이겠죠. 부채 플러스 자본이 자산인데 조선업황 자체는 원래 부채가 많습니다. 원래 부채가 한 3분의 2 정도 되고요. 자본이 그 다음에 3분의 1 정도가 되고 합쳐서 자산이 되는데 STX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부채가 많죠. 부채에 비해 자본 자체는 10분의 1 수준도 안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회사가 자기 겁니까? 아니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것만 보더라도 유동성이 부족하겠구나. 부채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부족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유보율과 부채 비율을 보시더라도 극명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는 것을 아시겠고요. 네. 이것이 조금 더 심해지면 바로 적자가 되겠죠. 적자 기업 중에 잠식 기업이라고 하죠. 우리가 일부 잠식이라고 하는데 일부 잠식이 뜰 수 있는 그런 기본적 분석입니다. 이 부분은 인식을 좀 하시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지금 STX 조선해양이라든지 아니면 조선업 전체적으로 실적이 이렇게 안 좋을까? 왜 조선업종의 돌파구로 뭘까? 예전에 그만큼 20만원, 30만원까지 갔던 주가들은 왜 이렇게 곤두박질을 치고 있을까?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네, 죄송합니다. 조선업황 같은 경우에 부진 원인을 우리가 키워드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몇 가지가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는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유럽, 두 번째 중국,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환율이죠. 첫 번째부터 한번 같이 보신다면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은 유럽 시장의 재정위기 여파가 크다라는 말이죠. 왜 유럽 시장의 재정위기가 조선업종에 크게 영향을 미칠까? 조선업종의 대부분의 수주를 받는 곳은 바로 유럽 시장입니다. 하지만 유럽 시장 자체는 지금 저성장 기조를 이어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저성장이고 마이너스 성장이다. 하지만 발주를 받는다는 뉴스도 내가 몇 번 봤는데 자, 단가가 다르다는 거죠. 예전 같으면 비싼 것을 비싼 선박을 납품을 하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낮은 그리고 영업이익률을 낮추고 그리고 마진을 적게 남기는 벌크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납품을 한다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국과 일본의 조선업체들은 산업 재편 과정을 거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조선업종들은 경쟁력 약화에 지금 와 있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 중국과 일본은 산업 재편 과정을 거치면서 당연히 인력 감축이라든지 아니면 구조조정 그리고 사업적인 개편을 했을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한국은 기술력은 이거였죠. 1등이었죠.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안에 들어가는 기술력은 중국과 일본이 지금 따라왔다는 겁니다. 그래 같은 단가인데 그리고 중국은 좀 더 싼데 당연히 중국을 선택을 하겠죠. 자, 이런 관점을 우리가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2010년 이후에는 계약이 지금 감소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지금 원화가 불확실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그런 환율이었습니다. 일단 조선업종 자체가 잘 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환율 포인트는 원화 약세가 되면 좋겠죠. 원화 약세가 되면 상당히 조선업종은 긍정적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업황이 상당히 잘 돌아간다고 보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애매하죠. 애매한 지금 1100원대입니다. 이런 부분 자체 환율 그리고 유럽 그리고 중국 세 가지 악재 자체가 있기 때문에 조선업종은 쉽게 반등의 타이밍을 모르고 있지 못한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STX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타의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아니면 대우조선해양보다도 수주 자체가 조금 더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파악을 하시라는 겁니다. 다시 기본적 부서 넘어가면 여기에 나오잖아요. 여기에. 채권달 자율 협약이 좋은 겁니까? 좋은 겁니까? 좋은데 하한가 갑니까? 아니죠. 자, 채권단 자율 협약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채권단 자율 협약이란 자, 말이 상당히 어렵죠. 자, 시청자님 눈을 뜨고요. 제 설명을 들으세요. 지금부터. 왜 채권단 자율 협약은 쉽게 표현한다면 기업 지원책입니다. 누가 해주는 거라고요? 바로 채권단이 기업을 지원해주는 지원책이라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러면 왜 지원을 해줄까? 앞서서도 자본금은 떨어지고 부채는 높아만 가고 있었습니다. 자산은 늘어가죠. 하지만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겠죠. 돈을 쓸 수 있는 돈이 많이 없다. 돈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유동성 자체가 풍부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 자체는 건설업종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고요. 건설업종도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하죠. 유동성 위기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 지원책을 우리는 채권단 자율 협약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주느냐. 일괄적으로 1년 정도 만기를 연장시켜 준다는 거죠. 부채에 대해. 그리고 자금을 지원해 준다. 누가? 채권단이 공동자금을 지원을 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조건 없을까요? 조건도 있겠죠. 바로 공동관리를 한다는 거죠. 자금을 지원해 줬는데 당연히 관리를 해야겠죠. 그러면 채권단 자율협약은 왜 나타난 겁니까?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채권단 자율협약을 신청을 하는 거고요. 자, 자기 스스로 회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지금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 넘어가서 우리가 워크아웃을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워크아웃을 한번 보겠습니다. 워크아웃.
워크아웃이란 뭘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도산을 피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개인으로 따지면 어떤 게 있습니까? 개인 파산 신청이 있겠죠. 개인 파산 신청을 하면 어떻게 돼요? 개인 파산 신청을 하면 안 갚아도 되죠. 안 갚아도 되죠. 연기가 되는 거죠. 개인 해생 절차를 거치겠죠. 지금 워크아웃 같은 경우에도 본연의 뜻은 계약 불이행이나 계약을 불이행한다든지 아니면 도산을 피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게 바로 워크아웃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럼 도산을 피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는데 기업 스스로가 살아날 수 있을까? 못 살아납니다. 기업 자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워크아웃 신청을 하는 거고, 워크아웃 신청을 한다면 부채 상환 유예는 똑같겠죠. 아까 전에 있던 채권단 자율 협약하고, 다음에 채무를 대신 탕감을 해줍니다. 빚을 탕감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 신규 자금 지원을 위해서 은행은 어떻게 하냐? 손실을 분담을 해주겠죠. 원래 쉽게 표현하면 제가 만약에 최은영 아나운서한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그거를 요번 달 말까지 4월 말까지 받아야 돼요. 근데 그 돈을 못 받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손실을 분담을 하되 연기를 자동적으로 해주겠죠. 그런 뜻이라는 거죠. 금융기관의 손실을 부담을 한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워크아웃과 앞서서 채권단 자율 협약을 받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채권단 자율 협약을 스스로는 살아날 수는 있지만 그래도 힘들다. 왜 힘듭니까? I'm enough money죠. 돈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돈이 부족하다. 그럼 워크아웃은 스스로 살아날 수는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둘 다 돈이 부족합니다. 둘 다 돈이 부족하다는 것은 유동성이 위기가 왔다는 거고요. 그러면 둘 다의 공통점은 기업 실적이 안 좋겠죠.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돈이 부족해지는 거죠. 자, 지금 STX 조선해양이라든지 아니면 STX 그룹주를 왜 이렇게 제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냐? 국민주라는 것입니다. 국민주. STX가 어떻습니까? 재계 11입니다. 11위. 자산 규모 11위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11입니다. 가격도 쌉니다. 우리는 이런 기업들 많이 봤죠? 그럼 국민들이 어떡합니까? 사죠. SK하이닉스 제일 많이 사고요. 그리고 두 번째 STX 그룹주 제일 많이 샀죠. 1등, 2등이죠. 지금 물리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안 좋다는 겁니다. 안 좋다는 거. 그럼 우리가 차트를 한번 같이 볼게요. STX 조선해양으로 다시 넘어왔는데요. 자, 제가 보는 화면은 지금 주봉상의 화면이고 일봉으로 넘어가서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지금 하단에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거래량이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다고 생각을 합니까? 손바뀜이 나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지금 TV를 보시는 분들의 80%입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손바뀜은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식을 살 때 이익을 내려고 주식을 사죠. 이익을 내려고요. 그러면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실적이 좋아야 되겠고요. 앞으로의 전망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율협약 신청을 했던 거는 좋다는 겁니다. 좋아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다시
역사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을 때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반등은 나올지 몰라도 다시 내려가는 타이밍이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예. 지금 조선업황을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선업황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업황이라도 좋으면 같이 이렇게 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업황이 아직 안 좋다는 거죠. 예. 업황이 안 좋고 종목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다 안 좋아요. 그 확률적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까? 내려갈 확률이 높습니까? 내려갈 확률이 높죠. 확률을 높여야지 수익은 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냐면 개인들 그리고 개미 투자자들 꼬이기 제일 좋은 종목군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 지금 외국인이 살짝 들어와 줬죠. 그리고 금융투자가 이날부터 해서 들어와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관이 사고 외국인도 샀다. 반등이 곧 크게 나오겠구나. 단기적인 반등은 가능하되 그 반등이 어떻게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대신 올라갈 확률보다는 장기적으로는 떨어질 확률이 훨씬 높다가 되겠죠. 같이 STX를 그러면 한번 또 같이 볼게요. STX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 딱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거래량을 체결을 많이 시켰는 거는 바로 외국인이구나. 괜찮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죠, 또. 하지만 제가 매도율을 꼭 체크를 하시라고 했죠. 하단에서 잡을 때는. 매도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거는 신규 매수가 아니라 지금은 손바뀜인데 강한 손바뀜은 아니다는 거죠. 왜냐? 매도도 나오고 있으니까. 매도도 나오고 있으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큰 의미를 두기도 힘들고요. 자, 우리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상당히 이쁘게 만들어 놨습니다. 봉도. 밑에 거래량 또한 똑같고요. 거래량이 터지고 난 다음에 다시 거래량 급감하면 이렇게 될 확률이 높다고 배웠죠. 하지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앞에 있는 갭 자체를 지금은 메꾸고 난 다음에 다시 내려올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절대로 장기적으로 보고 이 회사의 가치가 다시 재계 11위권이기 때문에 꼭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자리에서는 단기적인 반등 말고 추세적인 반등은 더욱더 기다리시고 조선업황이 다시 살아나는 걸 보고 들어가자. 그리고 조선업황이 살아나려고 하면 뭘 봐야 된다? 유럽 봐야 되고 다음에 중국 봐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율까지 이 세 가지는 꼭 맞아야지 조선업황은 살아날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로 대표의 열정적인 강의를 들어봤고요. 오늘 장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종목 상담 시간 갖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올게요. He's never been lonely. She takes his hand and all his troubles step aside. He's never felt like this before. He liked to try. Oh, let yourself in. It's all he's thinking about. Let yourself in. And now he's singing out loud.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And I feel so alive. Singing.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So fine, fine, fine.
예, 7시 반이 다 가고 있지요. 저희 종목 상담 해드릴 시간이 왔는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전화 문자 모두 가능하십니다. 전화는 지역번호 02-3153-2619번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무료입니다. 013-3366-0110번이에요. 자, 오늘도 역시 전화 연결부터 돼 있다고 하니까 첫 번째 시청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님 어디서 연락 주세요? 여기 서울 마포예요. 여기서 가깝네요. 예. 네, 저희 상암동에 있거든요. 예. 예. 상암동이구나, 저기가. 예,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이렇게 연락 주셨어요? 아유, 한국 타이어인데요. 예. 49,200원에 20%를 샀는데, 예, 사고는 48,000원 가깝게까지 내려갔다가는 54,400원까지 올라갔는데요. 예. 또 52,000원, 55,000원까지는 간다고 그래서 안 팔았더니 그냥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제 손실이 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 5만 원대에서 팔 수도 있었는데, 예, 못 파셔서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시청자님, 처음에 이 종목 샀을 때 조금만 수익 보고 나와야지 이렇게 단기적인 시각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요, 그냥 좀 실적이 좋다 그래서 예. 좀 한참 보고 들어갔는데 길게 보고 들어갔는데 예. 그렇게 박스권으로 딱 움직이면서 오늘은 47,500원도 깼다가는 간신히 거기 턱걸이 하고 있어서 엄청 걱정스러웠어요. 시청자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하루 종일 차트 보시나 봐요. 아니요. 그러진 않으세요? 일하죠. 일하세요. 살림하죠. 시청자님, 혹시 생각하셨던 목표가가 있으십니까? 나는 단기적으로도 52,000원은 갈 줄 알았어요. 한 52,000원 정도요? 53,000원은 갈 줄 알았어요. 52,3,000원이면 이 종목 상장한 이후로 가장 최고가 정도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예. 저희가 그럼 어떤 점을 좀 풀어드리면 될까요? 지금 어쨌거나 이제 손실 구간이신데, 네. 목표가, 손절가를 정해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단기로 봐드릴까요? 예, 좀 단기로 봐주세요. 예, 시장 상황이 어렵고 변동성이 워낙에 커서 빨리빨리 그러니까.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부터 풀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예. 전화 끊고요? TV 보고 계세요? 예. 예, 그럼 전화 끊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마워요. 네, 한국타이어가 났습니다. 예.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요. 자, 시청자님들 맥만 딱 말씀을 드릴게요. 어디를 봐야 된다? 바로 중국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에 우리가 타이어 업황 자체를 먼저 좀 보시는 게 좋겠는데, 타이어 업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완성차랑 다른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타이어는 리가 된다, 리. 무슨 말입니까? 다시 2년에서 3년 쓰면 신발은 우리가 갈아 신어야 되잖아요. 맞죠? 타이어도 갈아 끼워줘야 되죠. 거기에 대한 리타이어 시장이라고 하는데 그 시장 자체가 가장 큰 게 바로 중국 시장이고요. 지금 중국 자체의 주가 추이가 우리 지수를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중국의 지수가 생각보다 많이 빠졌죠, 지금. 최근 들어서. 최근 들어서 지금 하락하고 있죠. 내수가 생각보다는 안 올라왔고 지금 그만큼 내수가 안 올랐기 때문에 타이어에 대한 수요 자체가 생각보다는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분기 실적은 어떻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이 안 나오는 확률이 더욱더 높다라고 좀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지금 주가 자체는 조금 하방으로 치닫는 거고,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단기적으로 올라가기는 힘듭니다. 단기적으로 이런 모습은 힘들다고 보고요. 대신 시간을 가지고 오랫동안 박스권을 좀 유지할 확률이 높다. 언제까지? 2분기까지요. 2분기까지는 어느 정도 박스권 유지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전에 나오려고 하면 2분기까지 기다리시고 그 전에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군이 더욱더 매력 있게 보인다. 그러면
손절을 좀 하시고 난 다음에 다른 종목은 좀 갈아타셔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좀 힘든 자리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한국 타이어하고 넥센 타이어, 금호 타이어가 있으면 차라리 금호 타이어가 낫고, 그리고 지금 자리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에 경쟁 상대는 바로 중국의 저가 타이어들이에요. 중국의 저가 타이어가 미국의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그만큼 한국 타이어에 가장 크게 경쟁이 되는 업체들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2분기까지는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자. 주가는 하단에 있는 이 121선이죠. 46,000원을 지지를 못 받으면 하방 이탈이 좀 나올 확률이 좀 높고요. 그래서 손절선은 42,000원을 잡으시고, 대신 상단 박수권을 한번 본다면 5만원까지는 박수권이 움직일 확률이 높습니다. 대신 52,000원이 시청자님이 생각하는 가격대까지 가려면 2분기는 지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시청자님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2분기라고 하면 6월 말이 끝나는 시점까지거든요. 지금 가능하시면 일단 좀 잘라내셨다가 다른 종목 보시거나 추이를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타이어 풀어드렸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역시 전화를 통해서 상담 요청이 들어온 종목인데요. LG 이노텍 볼게요. 어제 8% 올랐고 오늘도 시장 대비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사신 가격대가 다소 높거든요. 87,700원에 30%신데요. 목표가 궁금하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잡으셨을까요? 그걸 시청자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예. 언제 잡으셨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 이분은 보니까 실적을 좀 보시는 것 같아요. 실적을 좀 보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 지금 1분기에 모든 사람들이 적자를 볼 것이다. 적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드라마틱하게 지금 흑자를 낼 확률이 높아졌죠. 흑자가 나올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업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턴어라운드 기업이라고 하죠. 안에 내부적인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LG이노텍에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는 스마트폰, 두 번째는 LED. 스마트폰은 요즘 많이 잘 팔리죠. G 시리즈도 많이 팔리고요. 뷰 시리즈도 많이 팔렸고, 최근 들어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그만큼 많이 매출이 향상이 됐는데, 중요한 거는 LED 업종이 지금 깎아먹고 있다는 겁니다. 주가를. 그러면 지금은 예전 같으면 이거 둘 다 안 좋았지만 지금은 이게 좋죠. 위에 게. 그럼 이번에 실적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들고 있을까요? 1분기 실적이 끝나는 게 5월 15일 전에는 실적을 다 발표를 해요. 1분기 실적. 그럼 2분기도 과연 LG전자의 휴대폰이 많이 팔릴까?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저는 많이 팔린다고 보고요. 지금 가격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금 더 길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있는 10만원대까지는 홀딩을 좀 하시자. 그리고 만약에 중국발, 북한발 지금 리스크 자체가 한 번 더 작용을 해서 조금 손절 타이밍을 조금 길게 잡으신다면 하단에 있는 지금은 8만원대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더 사는 전략도 좋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풀어드릴 시간인데요. 유진기업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유진기업을 3,780원에 사셨고 비중은 적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를 물어보셨고요. 7762님께서 주셨는데요. 유진기업 어떨까요? 네, 유진기업이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유진기업 같은 경우에는 말이 상당히 많았죠. 그전에도. 그래서 말이 많은 기업들은 이렇게 잘 해먹는다는 걸 먼저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진기업 같은 경우에 어떤 부분과 또 연관이 될까? 바로 미래창조부에 대한 로봇 관련으로 지금 좀 들썩이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유진기업을 보면 절대로 이거는 차트적으로 들어갔던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차트적으로 그냥 해석을 하는 게 시청자분한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 보시면 하단 자체를 지금 어느 정도 거래량이 붙으면서 올라오는 모습인데 중요한 부분은 21선을 지지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에 있던 거래량이 많았던 이 부분이 더욱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앞서 있던 이 물량, 초도 물량이죠. 초도 물량 자체가 오늘의 지지를 만들었다. 그렇게 조금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이 정도를 우리가 하단 박스권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요. 대신 상단은 어떻게 되냐? 상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3,700원대가 나오거든요.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내일 한 번 더 올라갈 확률이 높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대신 손절가만 말씀을 드린다면 3,3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좀 대응을 하시고, 대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4,000원대까지는 홀딩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그네틱스 볼 텐데요. 오늘 장중에 굉장히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도 4% 하락이었는데 장중에는 마이너스 6%까지 갔었거든요. 시그네틱스 매수하신 분 매수가가 3,300원, 20%신데요. 단기로 좀 봐달라고 하시네요. 예, 오늘 대부분의 차트들이 지금은 조금 무너지는 흐름이 조금 나타났는데요.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에 시스템 메모리 반도체인데,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더라도 오늘 밑에 60일선 자체는 지지를 해줬습니다만 중요한 부분은 일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종목군들이 왜 빠지냐 하면 제가 일격이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우리가 밑에 있는 이 선 자체를 60일선이라고 표현하고요. 위에 있는 선은 20일선이죠. 그 20일선의 다른 말은 20일 동안의 평균적인 가격, 종가 가격을 모았던 가격이 바로 20일선에 나오는 이 가격대고, 60일선은 60일 동안에 모았던 가격이 바로 60일선입니다. 그러면 60일 동안에 모았던 가격과 20일 동안에 모았던 가격 자체가 지금은 이격이 상당히 크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20일 동안에는 올랐지만 60일 동안에 매집했던 애들이 볼 때는 차익 실현을 하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60일 전에 샀던 사람들한테는 지금 이 가격이 이익 실현을 하고 싶은 그런 가격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본다면 지금 일단 여기 이 부분에서 3,250원이죠. 어느 정도의 당겨 올라가는 모습은 나왔는데요. 지금 볼 때는 다시 내려올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하단에 있는 지금은 3,200원 자체를 지지를 해주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 3,200원이 지지가 안 된다면 단기적으로 손절을 좀 하시고요. 만약에 3,200원이 지지가 되고 올라간다면 업황이 조금 더 개선이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때는 홀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서림 바이오를 봐드릴 텐데요. 시가총액이 작은, 그래서 몸집이 가벼우니까 주가가 좀 잘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매수가가 13,400원이시고요. 20%시네요. 이분도 좀 봐주십시오. 3015님. 예, 서림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바이오 제약주 중에서 변두리에 있는 그런 주식이죠. 그래서 이름만 봐도 바이오, 그래 바이오와 상당히 연관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그렇게 상당히 연관이 있는 회사는 아니고요. 일단 주식을 고를 때는 시총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시총을 말씀드리냐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소형주기 때문에 잘 움직이기가 좀 쉽겠죠. 그만큼 거래량 자체가 크게 안 나오는 종목군이고, 팔기도 어려울 뿐더러 사기도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주가를 보기 전에 우리가 주문을 조금 보셔야 되는데요. 주문을 보시면 거래량이 둘 다 상당히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올리고 쉽게 내릴 수 있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종목 선정할 때 다음부터는 이런 종목은 조금 조심하면서 조금 비중을 조절을 하시면서 들어가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신 서림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바이오주의 흐름과 유사하게 흘러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가격대 자체 지금 13,000원까지 올라왔는데요. 실적도 좋습니다. 실적도 좋고요. 대신 조금 더 보유를 좀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좀 보유를 하시고요.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급등 양상을 좀 띄고 있는데요. 지금 한번 서림바이오를 한번 보면 13,400원에 사셨는데 좀 더 보유를 하십시오. 좀 더 보유를 하시고 하단 60일선이죠. 12,000원을 우리가 손절가로 정하시자. 대신 언제까지 갈 것이냐? 바로 어떤 종목을 보고 가느냐? 메디톡스라든지
아니면 CGN 같은 종목을 같이 보자. 얘들이 바이오 대장이죠. 네? 그러면 소형주 같은 경우에 휩쓸리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고가가 낼 확률이 좀 더 높다는 거죠. 그러면 1차적으로 목표가는 15,000원 이상까지는 우리가 홀딩을 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말씀드릴게요. 예. 자,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을 보면 SK 하이닉스 정도만이 좀 많이 올랐고요. 대체로 하락이었는데 S-오일이 문이 들어와 있거든요. S-오일이 오늘 장에서 1.3% 하락이니까 뭐 시장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빠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죠. S-오일을 10만 500원에 20% 사셨는데 주가가 자꾸 빠지는데 손절가 좀 알려주세요. 앞으로 흐름은 어떨까요? 이렇게 질문 적으신 분 계세요? 네. 왜 정유주가 지금 빠질까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요. 정유주가 빠지는 이유는 우리가 보시면 딱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것도 중국인데요. 중국이 상당히 지금 말썽쟁입니다. 애물단지 역할을 하고 있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유 말 그대로 기름을 가장 많이 쓰는 소비는 바로 중국과 미국에서 일어나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회복이 되고 있는 상태죠. 하지만 유가의 흐름을 본다면 유가는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아니고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왜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타날까요? 당연히 수요 자체가 많이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타나고 중국이 반등이 나오면 다시 정유주는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중국의 반등이 언제 나올 것이냐. 언제 나올 것이냐. 도대체 지금은 우리가 오늘의 뭐 어느 정도의 뭐 하락 자체는 의미가 없다고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신 박수권 매매를 좀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수권을 좀 만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지금은 박수권 하단 부분이에요. 박수권 하단 부분이고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한 85,000원까지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85,000원까지는 생각을 하시고 대신 상단으로 한번 본다면 상단 같은 경우에는 위에죠. 그래서 10만 원까지는 움직일 수 있는 변동폭 자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변동폭을 보시고 매매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서 한 번만에 뚫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저항 구간 자체가 촘촘하게 박혀 있죠. 지금 앞서서도 거래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분명히 올라갈 때도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이 턴을 하고 우리나라의 추경 예산안이 다음 주에 확정이 되죠. 확정되고 나면 크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자. 대신 손절선은 85,000원 말씀드릴게요. 예, 종목 상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요. 로지스탁의 이상로 대표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래저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코스피가 1.2% 빠졌고 장중 3%나 급락 나왔던 코스닥도 최근 흐름을 깨고 오늘 0.4% 정도 5% 가까이 빠졌는데요. 내일 기다리던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 결과가 나옵니다. 사상 최고 매출 영업이익 다시 한번 기록된다면 시장에 어떤 훈풍을 불어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대를 해보면서 내일장 여러분들 힘차게 기분 좋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